안녕하십니까. 현대중공수 양수경대장입니다. 오늘이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11시 25분 정도 되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참 대단하죠. 신종 코로나 사태가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 일로에 있는 그러한 상당히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1%나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을 해버렸죠. 이것만 보면 적어도 미국 증시는 우한 쇼크 이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 현재 기술적 부담이 좀 있었던 터였었거든요. 우한 사태 때문에 그 부담까지 털어내고 다시 아주 건강하게 상승세로 원대 복귀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증시도 그에 동조가 된다는 것인데 나름대로 미국 증시 따라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또 미국 증시만큼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죠. 오늘만 해도 전체적으로 지수도 그렇고요. 주요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도 전강 후약, 대장주의 강세가 약간 깎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역시 3일 연속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시원스러운 탄력적인 그런 상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원스럽게 시장을 주도하는 강한 상승 탄력이 언제쯤 나올지, 또 각계 시점, 현재 분기별, 또 반기, 또 현재 하반기쯤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가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봐야 될지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관련해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죠. 중요한 종목들입니다. SAP 반도체, 네페스, 뭐 테스나 이런 종목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동진 세미캠 숨어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모처럼 말에 장비 3인방 반도체 장비죠. 유진테크, 또 워닝 IPS, 테스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각각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특성을 우리가 파악해 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들령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이번 주 일요일 날입니다. 2월 9일 일요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청담동 리베라 호텔 15층 로즈홀입니다. 강사는 저희 송조비 회장과 저 리차드 양 양수센터장이 맡고요. 참가비는 3만 원입니다. 좀 일찍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1시 20분부터 보유 정보 진단도 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강세장과 걸맞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고 삼성전자 및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차 핵심 기술도 매우 중요하죠. 이들 종목을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참석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또 관련해서 저희 회사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한테 저희 정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3개월에 100만 원의 서비스를 현재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하단에 계좌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입금을 해주시고 그리고 입금 후에 010-2420-0553 번호로 송경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런 정도로 현재 마치도록 하고요. 현재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잠깐 요약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미국 증시가 급등했던 배경은 의외로 중국 모멘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한 사태가 완화된 것은 전혀 없고요. 단지 중국 관계 당국에서 초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 현재 뭐 기준금리에다 지준율 인하에다가 또 현재 상당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그런 정도, 약간 상투적인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미국 증시가 뜨겁게 반응을 했다는 게 다소 의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관계 당국, 현재 백악관의 레리 커들러 NEC 위원장 이 양반이 얘기를 했죠. 현재 우한 사태 이 문제는 재앙은 아니다. 단지 수출이 다소 늦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큰 동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큰 악재는 아닌데 어찌됐든 미국 증시가
상당히 뜨겁게 반응한 것은 상당히 의외의 측면이 좀 있는데 그만큼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아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도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스닥 선물도 조금 약하고 또 현재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도 여의치가 않아서 전체적인 흐름이 전강후약식으로 약간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승부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미국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 낙폭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아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단 이틀 만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사상 최고치까지 갱신하는 그런 아주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 증시의 현재 상황에 매우 강하고 이런 흐름은 계속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되는 아주 건강한,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수급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태도가 변하긴 했죠.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 2,900억. 지금 현재 2,900억 한다면 오늘 하루 전체로 봤을 때는 적어도 한 4천억 정도 가까이는 순매수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 한가운데는 삼성전자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현물 쪽은 이렇게 매수를 하지만 코스닥도 약간 매도고요. 어제부터 또 매도를 했죠. 그리고 선물은 3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그제는 거의 8천 계약 정도를 매도했고요. 오늘은 어제 그제 만 계약을 매도를 했네요. 또 만 계약을 매도를 해요. 상당히 큰 매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들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투자는 증권사입니다. 증권사가 거의 다 매도를 하는 거고, 다른 기관들은 거의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만 유독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매도를 하고요. 단지 선물은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 상황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우한 사태의 문제는 진행형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외국인들은 추세적 관점에서 봤을 때 현물 쪽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기회로 보고 있으나 문제는 우한 사태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변수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은 현재 현물 포지션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물을 매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현물과 관련된 해칭 수단으로 선물을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기관들은 선물과 관련돼서 연계해서 아비트리지라고 합니다. 아비트리지 현재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현물을 매도하는 그러한 파생상품 관련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매도로 판단이 됩니다. 추세적인 매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그 바람에 지수 탄력이 다소 조금 꺾 떨어지는 지수 탄력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약간은 실망스럽지만 크게 나쁠 것이 없는 오히려 우한 사태 이후에 탄력적인 상승을 위해서 미리 에너지가 비축되는 단계인 것으로 그런 과정인 것으로 해석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큰 그런 상태라고 판단이 돼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소 실망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추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수와 관련된 수급은 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시장의 판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반등에 나오겠지만 아주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고요. 삼성 SDI가 강해요. 하지만 이 가격에 쫓아가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되죠. LG화학도 현재 고점에서 약간 밀리지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SK케미칼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것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밋밋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것은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 S-오일,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중 SK이노베이션은
현재 2차 전지 완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돼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LG화학이나 SO일이 올라가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발 대규모 경기 부양과 관련돼서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같은 종목도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런 종목까지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는 현재 알테오젠이 탄력도 올라갈 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밋밋한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IT 쪽에서 보면 현재 특별히 특정 섹터나 특정 종목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 강했던 SKC, 일진머티리얼스,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도 현재 탄력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이슈나 재료에 의해서 장대 양봉이 2개 나온 상태 이후에 3개째 꼭대기에서 매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 현재 S&P 반도체 또 네페스 이런 종목들이 현재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만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밋밋한 눈치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반면에 유진테크 같은 종목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목을 끌고 있죠. 원익 IPS도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들 종목은 좀 이따가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일단 판도는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나스닥 따라 움직였던 삼성전자였었거든요. 나스닥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면 삼성전자도 오늘쯤 6만원대를 훨씬 넘어서 62,800원 정고점입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만도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고 분위기도 당장 그럴 만한 분위기는 아니죠. 관련해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배경은 간밤에 미국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지수가 무려 3.12%나 급등을 했어요. 이것만 해도 큰 모멘텀이 되는 데다가 또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삼성전자 실적 발표될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실적 발표회에서 나왔던 얘기, 즉 반도체 올해 DRAM 수요가 최소한 15% 이상 증가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놨다는 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지난 1월달 현재 반도체 DRAM 8기가비트 DRAM 고정 거래가가 10% 반등 모처럼 만에 근 1년 거의 14개월인가요? 1년 반 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재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었죠. 잠깐 보죠. 삼성전자 미 하단에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지난 3일간 어제 빼고 그 전에 외국인들이 무려 900만 주를 매도했던 그들이었던 건데 어제죠. 어제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360만 주를 순매수하는 그러한 태도로 현재 일단 바뀌었어요. 거기다가 오늘 또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틀 연속 순매수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상당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나스닥 따라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배경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 점은 앞에 현재 종합지수 얘기할 때 나왔던 그런 얘기나 거의 같은 이유로 삼성전자가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못 간다기보다는 탄력이 이렇게 시원스럽게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들이 현물을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삼성전자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고요. 또 기관들이 선물 대규모 매도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든 현재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현물 또는 선물을 통해서 우한 쇼크 대비 해징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해징, 위험 분산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탄력이 다소 부진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탄력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 빠르면 다음 주 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되기 위한 그런 조건은 이렇습니다. 삼성조건은 일단 우한 쇼크와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중국에서 나와야 됩니다.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중국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만 나와도 상당히 큰 어떤 우리나라 지수 및 특히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현물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도 동시 순매수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베이시스가 좋아야 돼요. 현재 베이시스가 0.32 합니다. 장중에는 살짝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파생상품과 관련된 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런 환경 속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최소 선물 베이시스, 코스피 200, 선물지수 200지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죠. 그 베이시스가 제 컷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베이시스입니다. 이 베이시스가 적어도 0.5 이상, 적당하게는 0.8, 그 정도까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아주 탄력적으로 하루에 한 2, 3%, 심지어 5%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현재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나올 시점은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초인데 늦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 후반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이거 약간 느낌이 가세된 판단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느낌상으로 봤을 때 그런 정도 그런 정도 시점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그랬을 때 그 효과는 대단히 크죠. 현재 당연히 삼성전자는 6만 원대, 6만 원대 현재 원래 주가대로 강하게 복귀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62,800원이라고 하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그러한 예상일 것이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3월 달 정도 돼서는 3월 이내입니다. 7만 원대까지 올라갈 것이다. 물론 차근차근 올라가겠죠. 7만 원 정도까지 3월 이내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그리고 상반기 6월 달까지는 8, 9만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연내에 10만 원 정도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런 상황, 그런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삼성전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런 정도의 목표 가격을 향해서 진행 또는 질주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도 앞서 얘기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및 장비 관련주들이 여태까지 그래봤듯이 앞으로도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삼성 때로는 종목별로 때로는 시점별로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탄력성을 보일 것이다 하는 정도로 전망을 할 수 있어서 그와 관련된 관심을 계속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 드려야 되겠네요. 먼저 말씀을 드릴 종목은 SAP 반도체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면 다소 무거운 감이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 SAP 반도체입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한 주가를 봤을 때 6,000원대, 그 금방 5,700~800원 내지 6,200~300원 정도 수준에 걸려져 있는 이런 박스권대입니다. 이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보다 시원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건데 그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먼저 탄력도로 올라가야 그래야 SPA 반도체가 탄력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독자적으로 SAP 반도체가 탄력도로 올라가길 기대하는 것은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 하에서는 다소 이제 무리가 따른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추세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AP 반도체는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숨겨놓은 비밀병기다 하는 것이죠.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특히 비밀의 반도체에서는 반도체 패키징이 매우 중요하고
그 패키징 기술의 핵 기술을 XA 반도체가 현재 갖고 있고 그것을 또 계속 삼성전자 요구하는 수준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현재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으로서 삼성전자가 비밀 병기로서 현재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 실적 좋고 전방 밝고 또 전방 산업도 상당히 좋고요. 또 현재 관계기업체 지금 거래처 외연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반도체를 넘어서 팹립스 업체까지 현재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아요. 현재 실적, 잠재력, 뭐 현재 기술력 등이 모두 A약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재 약간 무겁지만 뭐 이런 것을 신경 쓸 계제가 되는 계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안 갖고 계신 분들은 6천원 그 근방에서 매수를 해놓고 그 하회를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약간 무거운 측면이 있다는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진세미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동진세미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업체입니다. 발포제, 플라스틱의 기프를 만드는 화학 재료가 발포제라고 합니다. 이 발포제 쪽에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세계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이제 주업이고요. 그런데 몇 년 전이죠. 감광액 포토레지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포토레지스트는 지난번 작년이죠. 작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인 화학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를 수출을 완전 규제를 한다는 것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 일본에 건너갔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즉 일본의 관계자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여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씁쓸한 맛으로 기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현재 그와 관련돼서 어떤 특정 회사에 특명을 내렸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포토레지스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자.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현재 동진세미캠밖에 없다는 거죠. 네, 동진세미캠이 그 전에 포토레지스트를 만들긴 했습니다. 주로 LCD용으로 여기 설명에도 나와 있죠. 주로 이제 LCD용으로 제공을 하고요. 반도체용은 아직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용으로 포토레지스트를 만들자 해서 그 공장 건립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삼성전자의 특명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전제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특명을 받은 결사대다 하는 관점. SB 반도체는 비밀병기고요. 그리고 동진세미캠은 특명을 받은 업체다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페스인데요. 네페스가 사실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돼서 가장 첨단 패키지 기술은 현재 WLP, FO, WLP 내지 FO, FO는 아니네요. PLP.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시겠죠? 어쨌든 첨단 기술이에요. 첨단 기술. 패키징과 관련돼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돼서는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가 바로 네페스입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좋았지만 그 8월 이후에 주가가 매고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고 좀 네페이스가 현재 보다 두 가지가 약간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WLP, 지금 TSMC와 버금가는 기술입니다. WLP 패키징 기술을 위해서 공장에 시설 투자를 하는데요. 1,600억 원이나 대규모로 투자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현재 그 정도면 거의 연간 매출 비슷할 정도 규모가 큰 그런 정도의 현재 투자를 한다면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죠? 연간 매출이 그 정도 좀 이상이네요. 2,500억 정도 되는, 2,700억 정도 되는데 어쨌든 연간 매출의 한 60% 정도 수준의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면
일단 유상증자로 할 수 있어서 되게 부담이 된다는 게 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의 기술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경쟁 관계는 아니고요. 그 정도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일 때가 된 것으로 판단이 돼서 부분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해놓거나 관심을 좀 둘 필요가 있는 대상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영업이익률이 8%에서 16%로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이죠. 금년이 거의 20% 정도 되지 않을까. 전방산업이 워낙 좋아요. 전방산업에는 스마트폰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로 현재 비메모리 반도체 3개 종목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진테크, 원익 아이피스, 그리고 테스, 장비, 3인방입니다. 모든 착 장비와 관련된 장비를 현재 주업으로 하고 있는 업체들이라는 거죠. 그 중에 원익 아이피스가 가장 보편적인 삼성전자의 지분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용뿐만 아니라 LCD 장비, 디스플레이, 또 드라이 애처라고 되어 있죠. 식각 장비입니다. 건식 식각 장비, ALD 원자층 장비입니다. 원자층 장비. 그리고 PCB는 플라즈마 에칭이라는 뜻입니다. 플라즈마 에칭 화학기상 증착 장비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은 주로 또 3D 낸드에도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도체 D램 및 3D 낸드, 그리고 디스플레이, 이런 쪽을 전방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상당히 재작년까지는 실적이 좋았다가 작년에 곤두박질 쳤죠. 삼성전자가 그랬으니 그와 관계되어 있는 회사가 실적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해서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3분의 1 토막 될 정도로까지 급전 직하했던 건데요.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투자라는 그 환경 때문에 올라왔는데 역시 다소 좀 무거운 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가장 비슷한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테스입니다. 테스는 현재 지금 원익 IPS의 규모에 비해서 한 절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3분의 1 정도 크기이고요. 하는 장비는 거의 비슷하죠. CBD, 에칭 장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OLED 장비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낸드와 3D 낸드와 관련되어 있기도 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더 급전직하를 합니다. 20%가 넘어갔던 그 영업이익률이 5%대로 거의 4분의 1 토막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만약에 영업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급락했던 것과 정반대로 영업이익률이 급등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전 효과가 아주 강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원익 IPS는 보다 약간 무겁고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테스 같은 경우 다소 불안하지만 한번 올라갈 때 아주 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유진테크는 조금 달라요. 유진테크는 같은 장비를 하더라도 방막 필름입니다. 방막 필름 공정에 필요한 장비, 특히 LP, 로 프레셔, CBD 장비, 증착 장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서 앞에 두 종목과 조금 다른 증착 장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거래처를 두고 있다는 것에서 삼성전자의 의존도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률의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습니다. 20% 정도 수준에서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실적이 약간 악화되긴 했지만 그러나 아주 크게 나빠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실적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그 세 종목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들 유전테크를 현재 양봉 3개가 나왔는데 양봉 3개가 나온 끝에 가서 쫓아가는 것은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부담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구별을 해서 이들 세 종목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투자에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희 방송을 다 들으시고 이 방송에 어느 정도 그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